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종목 그리고 투자 수익으로 이어갈 만한 이슈 뭐가 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제가 골라본 이슈가 네. 오늘 KMW,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5G 관련한 이슈가 드디어 또 화두가 되는구나 하고 들여다봤어요. 갤럭시 S10 5G 국내 전파 인증을 마치고 4월 초 3대 통신사에서 출시할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4월 11일에 버라이즌 등에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을까요? 일단 4월 5일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5G 상용화 임박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관련한 장비주, 부품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또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와우, 엄청 랠리를 기록하다가 네. 그동안은 또 쑥 내려갔기도 했었던 종목군들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포트에 넣어놓고 든든하게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지금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워낙에 좀 가파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물론 이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장비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이들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 이제 올라오긴 하겠지만 향후에 이제 실적 추이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나왔던 이 갤럭시 S10 5G 관련한 부분도 보게 되면 사실 뭐 갤럭시 S10이 이번에 이제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초기 판매량은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제 5G 폰이 얼마나 팔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LTE, 4G 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불편하다거나 뭐 속도가 느리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향후에는 이제 더욱더 이제 많은 이제 사양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5G 폰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과거 3G에서 4G로 넘어갔을 때만큼 이렇게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속도 차이가 컸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 아마 1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G IG폰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4G LTE로 갔을 때는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속도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층이 이제 4G를 원하는 수요층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과연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있는 실사용자들이 5G 폰, 그러니까 5G 폰이 가격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가격이 좀 비싼데 그만큼 가격을 지불하고서 이제 비싼 폰을 구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5G 폰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누가 먼저 출시하냐 네. 이러한 좀 경쟁적인 부분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좀 빠르게 좀 출시가 하는 건데 과연 향후에 이 부분 5G 폰이 얼마만큼 판매가 될지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는 관련주들이 모멘텀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출시 이후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해서 한 4월 한 직전에 그냥 3월 말경을 살짝 정리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줄 투자 컨셉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네. 그 전에 이제 기대감이 소멸될 만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이후에 조금 이제 관망하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길래 냉큼 또 반가워서 사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투자 기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 이번에 저희 머니투데이나 뉴시스에서 기사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꼭 짚고 싶은 종목군이 있어서 정리를 해와봤는데요. 요즘 음식료 업종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너무 잘 가지 않습니까? 오늘 삼양식품 올해 너무 좋았고요. 농심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마음을 잡기에 나선 업체들, 중국의 마음을 잡은 업체들의 주가 탄력도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 사드 이후에 뭐 롯데마트 철수하고 나서 관련해서 좀 품목들의 판매 부진 우려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고자 온라인 채널들을 뚫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들의 관심이 올라가는 건데요. 오늘도 삼양식품 오릅니다. 삼양식품 올해 너무 좋았어요. 네. 이들 쪽에서는 혹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사실 최근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내수 소비주죠. 그러니까 네. 작년 하반기에 주식 시작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시장의 이슈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한 그런 대외 불확실성이었거든요. 이러한 점에서는 자유롭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소비주들이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농심부터 해서 쭉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삼양 같은 경우에는 뭐
불닭볶음면이 뭐 지금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제 사천이라든지 뭐 이런 매운맛을 좋아하는 쪽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네. 끌었었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고성장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수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 투자를 원하는 그런 수요가 좀 몰리면서 최근에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들 그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성장은 지금 기대하기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 거의 한 10년 전부터 오리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오리온이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었던 리레이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초코파이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중국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국내 이제 내수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내수가 중요한 관건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지난해부터 지금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네. 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해외 시장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내수가 완만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업사이드를 크게 볼 수는 없고 그냥 안정적인 그러한 좀 시장 불확실성이 좀 대안으로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정영훈 과장은 음식료주에 투자한다 안 한다 할까요? 안 저는 한다? 개인적으로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내수 소비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뭐 현금이라든지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좀 우량하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내수 소비주들 특히나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뭐 관심을 가져도 좋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크게 뭐 상승한다거나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좀 접근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 시점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그럼 방금 생각하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은 뭔데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CJ라든지 CJ도 과거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또 뭐 대상이라든지 이러한 국내 대표적인 뭐 음식료 섹터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하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 가볼까요? 다음 이슈는요. 그래도 있었어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디지털 대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디지털 대성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출발할 때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상승분 지금은 조금 반납하기는 했어요. 어떤 모멘텀들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나 들여다봤더니요. 온라인 교육 부분에서 19 프리패스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9 프리패스가 뭔가 들여다봤더니 19만 원으로 수강 과목 수 관계없이 다 들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유이용권 같은 거잖아요. 이걸로 유료 회원 유입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그래서 지난해 대비 93% 유료 회원이 늘지 않을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연초 대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성 살까요?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건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너무 올라서요? 그렇죠. 그럴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굉장히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앞서 이제 19 프리패스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프리패스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유행이 되는 게 아니고 디지털 예선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리패스를 과거 한 2, 3년 전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이 개선세까지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작년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에 디지털 예선이 한 105억 원 3분기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증권가의 호평과 함께 주가가 거의 지금 2배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보면 아시다시피 올해 초반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던 스카이캐슬. 네. 예, 스카이캐슬의 인기와 힘입어서 교육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교육주들, 그러니까 디지털 일성이 작년 3분기에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시장에 이제서 소외를 받고 또 주가가 하락했던 거는 이 교육주가 사양 산업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이제 출생아 수를 보게 되면 이제 32만 명 그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또 출생률이 0.98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비슷한 아마 나이 또래일 텐데 네, 저희가 맞아요. 한 20년 전에
수능을 봤잖아요. 네. 저희가 수능 볼 때 아마 그때 기억하실 테지만 60만에서 한 80만 명 그 정도 봤었는데 지금 출생아 수가 30만, 올해는 아마 30만이 지금 깨질 가능성도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학력 인구가 지금 가파르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학력 인구가 그동안 이제 급속도로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감소세가 이제 멈추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소세가 멈췄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이제 하락하는 네. 또 이제 낙폭이 또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출생률을 봤을 때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지금 뭐 과도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기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 프리패스가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또 경쟁이 또 치열해질 테고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제 매출 증가만큼 이제 이익률 개선이 따라올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의문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가장 큰 매력이 교육주는 고배당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캐파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쌓이게 되고 또 이제 높은 고배당을 할 수가 있는데 디지털일성 같은 경우에도 한 배당 수익률이 한 4%, 5% 굉장히 높은 고배당 매력이 높은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2%도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 매력도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성장만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출생률이라든지 또 학령 인구 감소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고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상반기 좀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네. 사실 과장님 시대 때 뭐 저희 시대 때보다 네. 요즘에는 1인당 사교육비가 훨씬 높잖아요. 네. 이런 추이가 한 명 낳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돈 저희 PD님도 교육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도 아마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이 사교육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 냉정하게 보게 되면 디지털일성이라든지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든 그 학생들이 다 이제 수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그 대학을 목표로 하는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급 이상 중상위권 이제 학생들이 더욱더 많이 또 수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러한 학생들은 사실 우리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학령 인구 감소를 방어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그렇게 급속도로 뭐 사교육 시장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교육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교육주들의 그런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될 부분은 좀 의문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학령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사교육비 증가가 이제 커버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정말 급속도로 지금 감소하는 그러한 출생률도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정영훈 과장님이 조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짜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5G 종목도 일단 모멘텀 있기 전까지만 투자해보자. 음식료도 길게 보는 경우에만 관심을 가지자. 디지털 대성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지금 정영훈 과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살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굉장히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유커들도 좀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물론 아직 뭐 사드 보복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사실 중국 소비주들 같은 거 화장품 섹터를 비롯해서 소비주 같은 경우에 거의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질 건 없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이제 OLED 섹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작년에 워낙에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재차 삼성의 또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OLED 섹터 그리고 지금 또 갤럭시 S10이 S9이 이제 3,50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근데 네. S10이 지금 초기 판매율은 한 20% 전작 대비해서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 그래서 관련된 이제 핸드셋 이제 관련된 부품주들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OLED 저희 시간대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